안녕하세요, 여러분. 1번부터 풀어볼게요. 어느 회사의 1년 동안의 운영 수지이다. 세후 현금 수지는 얼마입니까? 이렇게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경비가 딱, 지금 소득이 딱 뜨면 경저세를 순서대로 빼는 게 기억나시면 돼요. 경비 빼고 저당 빼고 세금 빼고 손해지게 된다. 그래서 우리 외웠던 게 뭐였죠? 가공기, 조순전후, 경저세였습니다. 적어놓고 문제를 푸는 거죠. 세후를 구하는 게 포인트예요. 별표를 쳐놓고 문제를 푸세요. 그럼 주어진 자료에서 찾아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가능 총소득이 4,800이래요. 그럼 4,800만 적지 만 원을 적지 마세요. 그리고 공실이 가능 총소득의 5%랍니다. 그럼 4,800 곱하기 0.05를 해서 240을 구해도 되지만 남아있는 건 5%를 뺐으니까 95%가 남겠죠? 그럼 0.95를 곱하셔도 더 빨라요. 그러면 이제 4,560이 나왔어요. 이게 유효 총소득이죠. 영업경비가 지금 560만 원이라고 되어 있네요. 560을 빼요. 그리고 이때 순영업소득이 4천만 원 있는데 저당을 빼야 되죠. 부채 서비스액은 이자만 있나요? 원리금인가요? 원리금이었죠. 그래서 저당 상수를 곱한다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럼 원금 400에 이자 600을 더하니까 1000이죠. 그럼 1000을 빼면 3천만 원이 세전 현금 수지예요. 이때 영업소득세를 계산해야 되는데 영업소득세의 계산은 전원순위 뿔때 마감이 기억나시면 돼요. 그래서 이때 전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더해야 되고요. 그래서 원금 사항분은 더했고요. 그렇죠? 그리고 플러스 대체 충당금 마이너스 감가상각비였습니다. 찾아볼까요? 그럼 세전 현금 수지 지금 3천만 원이죠. 그럼 3천에서 출발을 해요. 그럼 3천에 지금 원금 사항분은 400만 원입니다. 그래서 플러스 400을 했죠. 그리고 대체 충당금 없어요. 그래서 감가상각비를 찾아봤더니 400만 원이네요. 그래서 400만 원을 빼준 거죠. 그럼 3천만 원이 됐습니다. 이번에는 순위 뿔때 마감으로 들어가 보면 수는 빼는 거였죠. 이자 지급분은 빼요. 뿔때 마감은 똑같습니다. 그럼 순영업소득 4천에서 만약에 출발을 했다면 4천에서 이자 비용 600을 빼는 거죠. 그리고 마이너스 400은 똑같습니다. 그럼 당연히 세전부터 출발하든 순영업소득에서 출발하든 이때 과세상소득은 똑같이 나온단 말이에요. 3천만 원. 둘 중 하나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 영업소득세율 20%를 곱해주면 600만 원이 영업소득세가 되는 거죠. 그럼 영업소득세 600을 빼면 세후 현금 수지는 2,400만 원이 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죠. 꼭 기억을 해보세요. 지금 0.95를 곱해주는 게 더 빠르게 계산한다는 걸 보여드린 겁니다. 2번. 빌라의 경제상황별 예측된 확률이 다음과 같을 때 빌라의 기대 수익률이 10.5%라면 비관적 경제상황에 괄호 안에 들어갈 예상 수익률 이렇게 문제를 냈습니다. 그럼 이 문제를 풀 때 다 가로로 곱해서 더한 게 10.5%란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에서 문제 풀 때 주어져 있는 내용들을 가로로 곱해요. 그럼 얘는 0.5에 10%를 곱하니까 5입니다. 0.3에 1. 지금 15% 곱하니까 얘는 4.5예요. 그럼 9.5인데 전체가 10.5가 되기 위해서 넘겨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9.5를 빼면 1이 남습니다. 1이 바로 비관적인 상황. 20에 곱하기 지금 모르는 x, 괄호를 곱했을 때 1이 나온 거잖아요. 그럼 1을 0.2로 나눠주시면 되겠네요. 그럼 얼마가 나와요? 5가 나오는 거죠. 5%입니다. 답은 1번이에요. 꼭 한번 정확하게 이 문제 푸시는 방법 기억해 주세요. 반드시 풀어주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3번. 부채 감당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래요. 그럼 부채 감당률은 부채를 감당하는 건 순영업소득이었잖아요. 그래서 순영업소득이 주인공이라는 걸 기억하시고 들어가면 돼요. 그럼 어디로 들어가요? 분자로. 그래서 1번. 부채 감당률이란 부채 서비스액이 순영업소득의 몇 배인가를 나타내는 비율이 아니라 순영업소득이 부채 서비스액의 몇 배인가를 나타내는 비율이었죠. 그렇게 꼭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1번 X, 2번. 부채 서비스액은 매월 또는 매년 지불하는 이자 지급액을 제외한 원금 상환액을 말한다. 원리금이었죠, 여러분. 그래서 2번도 틀렸네요. 그래서 저당액이 주어지면 저당 상수를 곱해서 저당 지불액을 구합니다. 이게 원리금이었잖아요. 그래서 원리금 균등상환 방식에서는 반드시 원리금 균등상환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저당 상수를 문제에 줄 수밖에 없어요. 아니면 연금의 현가계수를 주겠죠. 그럼 그것으로 나눠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부채 감당률이 2, 대부 비율이 60%, 연간 저당 상수가 0.1이라면 종합자본 환원율은 얼마인가? 지금 이 문제잖아요. 그럼 일단 보자마자 떠오르는 MM 있으세요? 부채를 감당하지 못하면 부대 저수지 찍고 온다? 기억하시면 돼요. 부대 저수지라고 기억했던 이유가 뭐였어요?
저당 이자율이라고 함정을 팔 수 있거든요. 그래서 부채 감당법은 부채를 감당하지 못하면 개털된다. 개털법이었습니다. 그리고 부채 감당률의 대부 비율 곱하고 저당 상수를 곱해주면 이게 환원이율이었죠. 그래서 외우는 방법은 부채를 감당하지 못하면 부대 저수지 찍고 돌아오는 거예요. 빠지면 안 되고. 그래서 2 곱하기 0.6 곱하기 0.1을 해주면 얘는 12%가 나오죠. 그래서 3번도 X네요. 그 다음 4번. 부채 감당률이 1보다 크다는 것은 순영업소득이 더 큰 거죠. 그래서 순영업소득이 부채 서비스액을 감당하기에 충분하다는 뜻이 됩니다. 4번 X. 5번. 여러분 향나무, 소나무, 잣나무, 소나무였죠. 소나무 나조 기억나세요? 소나무 나조였죠. 그래서 사업용 부동산의 순영업소득이 2천만 원, 부채 감당률이 2, 저당 상수가 0.1이라면 대출 가능액은 소나무 나조를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소득 2천을 나누기, 나무의 나는 나누기였죠. 무는 무가 아니라 부였어요. 부채 감당률 2로 나누면 1000이죠. 걔를 또 나누기 0.1로 해주면 1억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답은 5번이에요. 꼭 한번 정확하게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어요.